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운영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병원의 임상실습을 다녀온 임주현 홍다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위치, 재활치료실 규모, 그리고 실습생 일과, 과제, 실습 전에 공부해야 할 내용, 주의사항 및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 5월에 신림동 개통으로 바로 앞에 병원이 위치해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실은 사랑관 3동 1층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실 규모는 성인운동치료실에는 물리치료 선생님이 6분, 그리고 6분이 계셔서 6주 동안 한 주씩 돌아가면서 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좀 특징이 작업 치료하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소아치료실에는 물리치료 선생님 2분이 계셔서 2주 동안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옵자를 합니다. 이제 또 저희 병원 장점 중 하나가 좀 작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 들어오세요. 소아치료실에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정보나 이제 환아들에 대한 특징을 더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정기 치료실은 8주 동안 딱 하루만 옵저가 가능한데요. 이때 실장님이랑 같이 옵저를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몰랐던 거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 일과는 8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출근을 하고 월요일, 금요일까지 출근을 합니다. 대신 토요일에 출근은 없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1시 반까지 오전 옵저를 하고 점심시간은 11시 5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밥은 3,000원인데 저희가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자주 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4시 반까지 오후 옵저가 있고 또 4시 반부터 5시까지는 스터디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또 퇴근 시간은 5시 반인데 목요일에는 선생님들이 회의가 있으셔서 5시에 퇴근이 가능합니다. 과제는 실습일지는 저희가 매일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분당 이제 한 번이나 2번에서 스터디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후에 간단한 과제도 있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는 총 2번을 하게 되는데 환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직접 정해주시고 5, 6주차에 개인 발표가 있고 7, 8주차에는 팀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실장님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참관을 하셔서 저희 발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십니다. 다음은 실습 전에 미리 공부할 내용인데요. 저희 병원 환자들은 신경계 환자분들이 주로 많으셔서 신경계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스트록, 그리고 SCI, 그리고 아탁시아 등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실 때 단편적으로 뇌졸중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고 저 환자의 움직임 그리고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한테 뭔지 맞춰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말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는 근육의 기시, 정지 그리고 지배신경, 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고요. THRA, TKRA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케인, 그리고 워커, 크러치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사경, 그리고 뇌성마비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병원 환아들이 되게 유전자 이상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먼저 공부를 해가기는 너무 힘들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운동 발달 기술, 그리고 반사에 대해서도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기는 FAS, ICT, 텐스, EST, US, 합백, 파라핀 등의 적용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근수축 기전, 통증 전달 경로, 그리고 금방추, 그리고 금방추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팁 및 주의사항인데요. 저희가 가장 주로 하는 업무가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인데 이게 선생님 배정받은 후에 이제 하루 동안 그 환자의 특징을 보고 옵저를 하고 기억을 했다가 다음 날부터 환자분한테 필요한 운동이나 그리고 치료 기구가 있으면 선생님보다 먼저 갖다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퍼는 선생님이 대부분 이렇게 혼자
하시는데 저희가 옆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휠체어나 그리고 배드를 기억했다가 끝나시면 선생님보다 빠르게 갖다 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호자분이 계시면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이제 보호자분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는 저희가 한 16대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알려주시긴 하는데 저희가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도 없어서 이제 눈치껏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태블릿은 사용은 가능하긴 한데 이제 실습 가운데 들어가는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시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을 계속 도와드려야 되는데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시간에 공부할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흰색 카라트, 그리고 남색 또는 검은색 바지, 그리고 단화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망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전에는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습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돼서 몰아서 쓸 생각하지 말고 과제한 것들은 모두 모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밥은 싸고 맛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문 받겠습니다.